오후장 공략조 시간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국내 증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5% 상승한 2,76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 1,4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장 공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MBN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를 계속 연일 지속하고 있어서 얼마나 지속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지난주부터 해서 반등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30만 원까지 신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또 단기적인 조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외쪽으로서 셀트리온이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종들이 일정 부분에서 남아있다 보니까는 조금 지속적으로 강세장으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예상치 하고 부합하다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FOMC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락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페드워치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100% 정도는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시행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써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쪽으로서 9월 달에 또 이제 유럽 아마키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일정 부분에서도 어떠한 특정 구간, 그러니까 특정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제약바이오를 꾸준하게 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가 완전히 다 선반영되진 않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선반영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게 반반이었어요. 9월 달에 인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논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 9월 달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를 워낙에 또 강력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에 일정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금리 인하 다 반영되지 않았다. 좀 더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정말 걱정도 많고 또 기대도 많은 섹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등의 시작일까요? 저는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는 보나도 일단 네. 워낙에 많은 반도체들에 대해서 특히나 HBM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에 대해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국한되게 한 섹터에 대한 반도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슈에서도 삼성전자에 향해 있었던 오늘 YC라는 기업이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전공정 분야에서 장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타자라 될 거라면은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국한되게 HBM3E 관련해서 메모리 업종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비메모리 업종이었던 장비 업종들, 전후공정에 대해서 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갈 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모아갈 자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공정 장비 쪽을 좀 세심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마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의 평가는요? 시장의 평가는 저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모습을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바람에 국내장들도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과대낙폭으로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요. 너무나 또 공격적으로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응태 매니저님의 공략법은 시장 반등.
시도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지난 26일에 매수한 이후에 9% 수익을 냈어요. 방산기업, 워낙 또 실적도 좋고 트럼프 수혜도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로템 계속 담아가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자리는 보유자 영역이긴 하겠지만요. 당연히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가 52,000원인가 아마 드렸을 건데 거기까지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던 수주 잔고가 워낙에 또 꽉 차 있고 이제 앞으로 수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52,000원까지 넘어갈 거라고 보이니까는 지금은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한화투자증권 볼게요. 이 기업은 저희가 22일에 매수해서 5% 수익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주말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 효과로 하나투자증권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트럼프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발언한 거는 기존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반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STO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당연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선거 관련돼서 선거 공약으로서 내세웠기 때문에 그와 일정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거 전까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뭐 갤럭시 SM 이런 종목들도 급등했지만 워낙에 또 하나투자증권이랑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은 이제 막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은 좀 더 보유하면서 선거 전이 한 10월에서 11월 달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근접하게 올라갔죠. 선거 전까지, 미국의 대선 전까지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트 살펴볼게요. 24일에 매수한 이후에 10% 수익 내고 있는데요. 워트 찾아보니까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더라고요. 네. 오늘은 12% 넘게 현재 오르고 있는데 워트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워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을 드릴 때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네. 17,000원을 넘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는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장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YC가 워낙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타자로서 워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속주로서 갈 수 있다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온습도 제어 장치에서 워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저는 17,000원 넘어갈 거라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매도보다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C가 현재 24% 급등 중이고 워트는 12% 급등하고 있는데요. YC의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두셨고 17,000원까지 상방 열어두셨습니다. 워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기업일지 정말 궁금한데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는요. 성광밴드인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광밴드는 가장 시장에서 핫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동사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해양 또는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고 있는 어떻게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사에 대한 고객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 자체가 뭐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대형 고객사를 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메리트적인 부분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이미 동해안 시추 관련돼서 지정을 한번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화성밸브라든지 관련된 이제 피팅밸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광밴드도 그 중에 하나로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과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광밴드가 피팅밸브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안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갭을 띄우고 나서부터 저는 사실 이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좀 봤는데 오늘은 올라가지 못했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한번 15,000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을 넘어가는 16,000원까지 잡아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13,000원까지 잡을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대왕고래 모멘텀에 또 조선 기업들을 실적이 좀
조선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15,000원 터치 기대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광밴드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같은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한화 엔진입니다. 친환경이 경쟁력이라는 네. 평가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저탄소로 진행이 돼서 선수들이 정말 찜통더위에 너무 힘이 들다고 합니다. 친환경 좀 가시성이 보이고 있나요? 가시성이 보이고 있다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래요? 하나엔진이 지난 1분기 실적이 워낙에 또 세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에 맞춰서 2분기 실적이 물론 호실적은 나왔지만은 1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막 뭐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잠정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사명이 변경이 됐죠. 하나그룹 속에 속하다 보니까는 HSD 엔진에서 사명이 하나엔진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그룹에 대한 속해 있는 그룹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그룹에 대한 실적이 워낙 다 좋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들에 대한 업황이 좋을 때마다 기자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2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납폭과대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때 내려왔을 때 아무런 재료 없이 그냥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막 조선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조선 기자재들도 당연히 후발주로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나 성광밴드도 조선 기자재 쪽에도 하나 하고 있지만 그 외쪽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친환경 엔진을 만들고 제조하는 판매하는 업종이라 본다라고 하면 하나 엔진이 유일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 쪽에서도 이런 환경 부담에 대한 친환경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엔진이 앞으로 기자재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호실적도 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신고가 영역이었던 18,000원 잡고요. 손절가 라인은 13,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화 엔진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 중에 네, 대장 역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선기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조선기업 요즘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잖아요.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네. 삼성중공업까지 좀 목에 찬 거 아닌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선업종들이 네. 지금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뭐 2배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물량을 잡아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또 이제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천천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부터 매수를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올해 말까지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선업들이 어차피 가격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조선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중고성가라든지 성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업황이 좋아할 거고 지금까지 수주를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어떤 수주를 지금까지 이제 풀어내고 있고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부터 수주를 나올 거라면은 앞으로 26년, 28년도에 대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네. 기온이니까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더 담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기업 아직도 상승 여력이 상방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올해 말 아니면 2017년, 2018년까지 장기간 보유해야 네.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선기업은.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내가 성향이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 하신 네. 분들은 뭐 당연히 28년도까지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더 단기성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면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슈로 해서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쯤에는 한번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주춤할 수 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때 좀 매도 타이밍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매도 타이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자세한 의견 파헤쳐 봤고요. 자, 이제 시장이 오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후장에 대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좀 관심 있는 섹터 한 두 가지로 제약바이오랑 바이오 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좀
종목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론 제약이 워낙에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네.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조정받고 있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30만 원을 찍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에 시가총액도 낮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머크사에 대한 이런 이슈 이런 것들과 또 앞으로에 대한 매출 규모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자리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조정을 해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자리 다시 한번 30만 원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에 대한 뉴스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러한 찜통 더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파리올림픽에서 아주 기량을 한껏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여서정 선수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2연패 또 금메달 기대해 보면서 꼭 금메달 획득하길 저희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마음을 다해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쳐볼 텐데요. 매니저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